네, 이슈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하락 전환하고만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LG전자가 다시 또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온 상황. 우리 연초에 그렇게 꾸준하게 올랐던 로봇주들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재시동 걸 수 있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 증시 오늘과 내일에는 처음이시죠? 네, 아마 이 시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래 있었거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점장님.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또 이 로봇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은데 LG전자가 로봇인데 치킨 로봇 사업이라는 그런 뉴스가 오늘 또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에 보면 뭐 햄버거 가게에 가서 주문을 하더라도 네. 뭐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면 그 매장 직원은 주문보다는 생산과 이렇게 매장 식사와 또 배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치킨도 역시 이제 로봇이 이렇게 뭐 치킨을 튀겨주게 되면 사실은 점주 입장에서는 이제 매장 그런 악과 또 배달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뭐 LG전자가 뭐 서빙 로봇, 이미 뭐 배송 로봇, 그리고 안내 로봇 등을 이미 출시하면서 로봇 기술 개발은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클로이라는 그 기반으로 해서 AI, 인공지능, 그리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또 관제 등 이 로봇 플랫폼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치킨 로봇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치킨을 제공하는 그런 뭐 점주라든지 사장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효용, 시간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또 최근에 들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 또 그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편. 그래서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이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시면 아마 이렇게 서빙을 로봇이 와서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뷔페 식당 가면 먹은 음식 그 그릇을 또 부르면 로봇이 와서 회수해 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 따르면은 19년 기준으로 한 39조 6천억 정도 이 로봇 이 서비스 시장이 2024년 내후년입니다. 2024년이 되면 156조로 그러니까 거의 5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다. 뭐 커피로 로봇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데 맞아요. 뭐 커피도 만드는 로봇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로봇이 인간을 뭐 대신한다라는 상상을 예전부터 하긴 했는데 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피 전문점에서 로봇팔이 이제 서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곽에 나가면은 정말 큰 음식점을 그 반찬 나를 때 서빙 로봇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워낙 그런 노동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협동 로봇에 대한 필요성, 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이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떤 분야로 가실 것 같아요? 뭐 서비스 혹은 팩토리 차원에서 어떤 차원으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전에, 예전에 네.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 이제 그 아톰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정말 옛날로 가셨네요. 그렇죠. 정말 네. 아톰 아시나요? 네, 알죠, 알죠. 네, 아톰을 보면 로봇인데 친구잖아요. 네. 근데 그뭐 우리 친구였던 그런 로봇 아톰이 이제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그런 시장 세계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챗봇 관련해서 이제 한번 시장에 뉴스를 던졌죠.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죠.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또 4.0이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이러한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 메타버스,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R, VR 쪽에도 이제 들어갈 거고 또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에도 맞아요. 들어갈 겁니다. 이제 뭐 사람의 뭐 팔을 대신해서 인공 팔이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번에 아바타 2를 보시면 로봇이 이제 이렇게 또 활동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글로벌 분위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주총 때 뭐 밝혔습니다. 올해 로봇과 메타버스를
미래 삼성의 먹거리라고 이미 밝혔고요. 그 신사업 발굴을 적극 나서는 거기에 첫 행보가 바로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라이프 컴패니언, 그러니까 함께 로봇과 생활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뭐 보행 보조 로봇, 그러니까 이게 다 헬스케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이 어떤 뭐 미래에 여러 가지 것 중에서도 특히 사람과의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뭐 돌봄용이라든지 가정용이라든지, 사실은 뭐 1인 가구 시대가 좀 앞으로 계속 열리고 고령화 된다라면 과연 사람이 그런 뭐 광고도 나오던데 외로울 때 누가 네. 나를 위로해 주나 할 때 사실 로봇이 하긴 좀 그렇기만 하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뭐 의료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전원님의 그런 투자 성향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건데, 로봇도요 정말 아직까지도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에서 보이는 뭐 서비스용 로봇, 청소기 로봇도 로봇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좀 본다면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지금 무언가 만들어내고 있는 로봇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텐베거 성장주를 공략할래라고 하면서 뭐 휴머노이드처럼 우리 미래에 만들어질 그런 로봇 영역으로 투자처를 찾는 게 좋을까요? 아마 투자자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네. 투자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숫자가 나오는 그런 회사들은 그 숫자가 계속 커지는지 여부를 볼 거고요. 네. 말씀하셨던 조금 더 길게 봐서 뭐 약간은 인공지능처럼. 맞습니다. 조금 길게 보는 거는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장은 뭐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신약 개발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 본다면 그런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차이, 그리고 현재 숫자가 나오느냐에 따에 대한 내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비교하면 아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AI 우리가 세기의 대결이라고 했던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 컴퓨터에 계속적으로 이제 습득하고 또 하면서 계속 이제 이쪽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AI는 뭐 제가 뭐 좀 이따가 뿐만 뭐 종목도 한번 네네. 또 언급도 드리겠지만 뭐 로봇에 대한 뭐 숫자가 나오는 기업도 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로봇 시대가 땡겨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로봇에 관심이 많아서 나의 미래 투자는 이 시장에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로봇 공부를 쫙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와준 종목이 있고 그냥 로봇이라는 테마로만 엮여서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들도 있던데, 실제 찐 수혜주로 증권가에서는 협동 로봇, 감속기 이 부분 이야기를 거의 최선우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협동 로봇 시장은 좀 뭔가 다릅니까? 협동 로봇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산업용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협동 로봇, 그러니까 코봇은 말 그대로 인간과 공장 내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역할 시스템. 분담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노동 환경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런 흐름에 맞추기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품의 수명이 뭐 좀 제품 수명치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한다는 점, 그러니까 제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런 코봇이 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감속기 관련해서는 일단은 국산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뭐 하이엔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또 글로벌 기업과, 또 그리고 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 기업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포지셔닝이 정확하지가 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뚜렷하게 중국보다는 훨씬 더 좋은데 가격은 그렇다라든가, 아니면 미국, 일본 그 보다 정도 성능이 좋을 것이냐. 네, 그런 거에 대한 포지셔닝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앞서 제가 잠깐 뭐 신약 개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업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R&D를 지원해줘서 조금 더 우리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로봇은 감속기가 핵심이죠. 대기업이 진출한 로봇은 재미를 못 봤습니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있고 또 퍼펙트 스톤님은 로봇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위에요라고도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을 잡기에는 중국이라는 항상 그 괴물들이 있고요. 시장의 괴물. 그리고 성능을 따지자니 우리보다 먼저 이 시장에 들어간 일본이라던가 미국, 독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냥 각계전투로 살아나기보다는 정부가 좀 지원해 준다거나 뭐 정책적으로 도움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전기차도요. 보조금을 주니까 훨씬 많이 팔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글로벌 뭐 3대 세계 3대 로봇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네. 목표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로봇 직업 혁신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2024년까지 295억 원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뭐 단일 로봇 교육 그런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그 인력들을 핵심 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 투자도 그렇지만 이렇게 농사를 진다면 씨 뿌리자마자 이게 바로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봄에 뿌려서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로봇 산업 우리가 이제 정말 세계 3대 강국을 한다면 이제 정말 그런 인력들을 고급 인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지금 이제 바로 그런 로봇 직업 혁신 센터에서 그런 인력들을 이제 교육 시설로는 뭐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이렇게 국내 최대 규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협동 로봇이나 뭐 그리고 산업용 로봇 다양하게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로봇이 뭐 예전에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할 때 뭐 이런 것처럼 어렸을 때 만화 좋아하셨나 봐요. 저는 애니메이션 세대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아바타 2도 사실 재밌게 봤는데 사실 그것도 컴퓨터 그래픽인 애니메이션과 똑같은 일종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작비가 뭐 2초에 5억이라고 그랬나요? 2초 우리가 보셨나요? 네, 영화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실사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바닷속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발전할 거다. 같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로봇 시대를 좀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로봇 ETF가 생기면서 물론 뭐 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담겨서 이게 정말 로봇 ETF인가 싶긴 하지만 그것이 수급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다시 재반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로봇주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지금 구간부터 좀 길게 볼 만한 혹은 정말 기대를 걸어볼 만한 로봇주 소개해 주시죠. 내년이라고 하면 뭐 다음 주면 내년이래. 그렇죠. 저희 내년에 뵈어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그 뭐 AI나 뭐 이런 로봇 산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조금 땡겨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코로나19라는 이게 비대면 트렌드를 좀 빨리 땡겨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발발하면서 뭐 전쟁을 이제 드론이 가서 이렇게 또 하잖아요. 네. 이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구인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로봇 산업을 조금 더 빨리 AI라든지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당장 앞서 질문하셨지만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미래의 돈을 벌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투자하기가 약간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멈칫하신다면 뭐 현재 돈을 좀 벌고 있는 회사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그 회사가 바로 인탑스입니다. 인탑스요. 네, 인탑스는 뭐 원래는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 관련된 스마트폰 IT 쪽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폼팩터라고 그래서 이게 많이 뭐
폴더블도 나오고 변화가 되면서 확대는 긍정적이나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매출 수요가 부진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주가가 주춤합니다.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런 모바일 사업에서 지금 가전, 자동차, 뭐 로봇,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출을 넓혔거든요. 그 중에 헬스케어가 바로 그 진단 키트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진단 키트 우리가 일회용으로 해서 버리는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국내는 약간 주춤한 상태고 이제 이 중국 쪽에서 만약에 또 터진다면 네. 굉장히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주가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스마트폰 외에 이렇게 가전, 자동차, 로봇 이쪽으로의 사업이 매출 비중이 과거에 IT 쪽이 80%였다면 이게 70, 뭐 60, 50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비중이 떨어질 거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을 로봇이 상당히 좀 차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 지금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로벌 그 로봇 회사인 베어 로보틱스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대기업하고 지금 삼성이라든지 협업을 예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는 부분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탑스를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3.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분명히 이 종목도 거의 올 하반기에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로 4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 등 성장 기대가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로봇 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안에서 뭔가 돈을 또 찍어내고 앞으로 성장 갖고 있는 눈여겨볼 종목 인탑스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